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만취 후 높이 90cm, 창문 난간에 기대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나 73163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망인은 2017년 5월경 새벽에 자택 창문에서 추락하였습니다. 피고는 일반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재사망보험금은 지급 거절 처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고의에 의하지 않고 예견치 않은 우발적 사고로 의미하며 외래의 사고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반면에 피보험자의 고의성을 보험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는 유서나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권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 보험자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점이라는 것을 일반인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히 입증하여야 면책할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 수익자가 우연성을 입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아래의 사정에 의한다면 당해 사건 사고는 수익자가 우연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첫 번째, 당해 사고는 망인이 창문에서 추락한 사고로서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망인의 과실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며, 두 번째,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창문을 열고 기대거나 혹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가 추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창문에는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당연히 없었으며 높이는 90cm였기 때문에 키가 158cm였던 망인이 큰 어려움 없이 창문의 상체를 기댈 확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 보험자가 망인의 고의를 입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어느 정도 망인의 고의성이 엿보이긴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망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사고 발생 9일 전 음주사고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는 발언도 하였으며, 두 번째,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1억 7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 채무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주변인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계좌에는 0원으로 표시되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태였으며, 세 번째,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감정인 H는 수사 기록과 L이 작성한 감정서 현장 사진을 기초로 단순 실수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창문에 스스로 올라서서 고의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망인의 음주 교통사고는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였으며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사고가 있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공박한 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는 말은 반드시 자살을 암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1억 7천만원 채무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채무일 뿐이고 망인의 직업 특성상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있으므로 대출금이나 계좌 잔액 영원만으로 망인이 자살을 계획할 만한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치의는 최근 우울증 증세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망인의 추락 자세 혹은 추락 장소를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습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벤치의 혈흔은 그 아래 바닥의 혈흔에 비하여 매우 작아 보여 과연 벤치의 혈흔을 가지고 망인이 최초 추락 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있고요. 망인의 사망 직후 작성한 검시 결과서에는 망인의 오른쪽 등 및 허리 전체 추락 지점의 보도블록 모양과 일치하는 손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망인의 실제 사체를 보지 않은 L의 의견을 가지고 망인이 벤치에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인 H와 수사기록과 L은 망인이 스스로 창문 난간에 올라가서 몸을 추락시켰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방해사고 발생 10여 분 전 몸을 가누기 어려운 망인이 집에 돌아온 뒤 침대에서 90cm 높이에 위치한 창문 난간으로 정확히 올라서서 추락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망인은 사고 당시 15세 자녀와 65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고 자살을 계획한 유서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망인은 명정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창문 밖으로 구토를 하는 과정 중에 실수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반대 입증한 보험자의 증거들은 없으므로 보험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수익자 측에게 모두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유사 사례 우리 강의 287회, 288회, 289회, 290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